엔화가 일본 돈이죠. 뭐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말입니다.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쭉쭉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8개월 새에 엔달러 환율 14.3%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8개월 새에.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이게 환테크가 돈이 돼? 그 돈 안 되잖아. 규모의 경제가 되게끔 많은 돈을 썰어 부어야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많은 돈이 없으니까 이게 환테크, 환율로 돈 번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요즘 엔화를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8개월 새에 엔달러 환율이 14.3%가 올라갔다는 것은요. 엔화의 가치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휴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휴지가. 엔화의 가치가. 실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대로면요. 9월 6일 현재 보세요. 147.71엔입니다. 달러당. 이게 작년 10월 20일에 150.14엔이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에 버금갑니다. 거의에 버금가요. 올 연초에 따져보면요. 14.3%가 올랐고요. 이게 달러당 18.49엔이 올랐습니다. 와, 이거 충격 아닌가요? 저는 이게 엔화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엔화 환율이 올라간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147.71엔도요. 시장에 개입했는데도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시장에 개입했는데도. 실제 일본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했거든요. 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엔화는요.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구두 개입했느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본 재무성에서 이게 엄청난 구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147.71엔.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죠. 기본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왜일까요?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요. 아무래도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엔화로 달러를 살라고 하면 더 많은 엔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차가 워낙 많이 나니 일본에 투자한 사람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말입니다. 더 많은 엔화를 주고 자꾸 달러를 사서 도망을 가야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심각한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이렇게까지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사실 미국 국채를 팔아서 공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죠. 역부족.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것도 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잖아요. 지금 104.80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7일에 114.11까지는 아니지만 달러의 어떤 가치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6개 통화니까 6개국의 상황이 어렵다. 뭐 유럽이 어렵죠. 영국이 어렵죠. 스위스도 어렵습니다. 스웨덴도 어렵습니다. 캐나다도 어렵습니다. 일본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이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나홀로 성장,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니까 지금 이미 강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 킹달러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엔화는 지금 그 어느 때 모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이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을 계속 유지할까요? 사실 마이너스 1을 계속 유지하는 거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민간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시기든 일본은 지금 형태대로라면요.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리든지 그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엔 환율이 9월 5일 기준으로 899.65까지 내려갔거든요. 아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내려갈 수도.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취할 겁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도 말입니다. 4월 5일에 100엔당 12.90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4월 25일에도 12.7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8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엔화를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살 거냐 적게 살 거냐 분할 매수로 사시는 거 여윳돈으로 계속 사가는 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든 일본의 통화정책은 변할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엔화가 폭파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엔화를 사서 분할 매수로 계속 쟁여가는 것. 그래서 이게 평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엔화를 샀을 때 가격을 낮추는 것. 제가 950원 이하일 때는 사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가는 것도 지금은 괜찮다. 뭐 수수료가 나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 여행을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엔화를 사서 쟁이는 게 저는 좋은 일이다.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여윳돈으로 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갑자기 안 오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오르면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갑자기 안 오릅니다. 서서히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자꾸 말입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는 것. 뉴스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변동성에 우리가 적응해가면서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